자, 반갑습니다. 식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고급 1장에서 제네릭과 배열에 대해서 첫 번째 파트 1을 마쳤는데요. 이제 2장 제네릭과 배열 파트 2를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네릭에 대한 내용이 애법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많아지면 이렇게 좀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강의를 열었는데 갑자기 30강이 덜컥 있으면 이거 언제 다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장에서 그죠? 가변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가변성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가변성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계층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성질을 가변성이라고 했는데, 이 가변성에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이미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해 봤던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먼저 가변성을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먼저 나오는 거는 선언 지점 변성이라고 해서 Declaration Site Variance라고 우리가 이 선언 지점 변성이란 말 그대로 선언 지점 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클래스 자체에 이미 가변성을 내가 지정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클래스에다가 이미 in이나 out을 지정해 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선언 지점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가변성을 지정을 하면 클래스의 공변성을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든가 아니면 반공변성을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는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 이거는 뭐 아웃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변성을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따로 그죠? 뭐 따로 자료형을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 편리한 점이 있죠. 이미 앞서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선언 지점 변성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인아웃을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미 지정을 했기에 우리가 따로 클래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이 in, out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어, 지정해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한번 딱 선언해 놓으면 우리가 해줄 수 없어서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클래스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었던 아래 코드는 선언 지정 변성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박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일부러 박서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in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죠. 그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애니멀 뭡니까? 애니멀의 애니멀이거나 아니면 애니멀을 상속받는 애들을 제한을 함과 동시에 얘는 in이라는 어
뭡니까? 이 가변성을 반공변성 형태로 지정을 한 거죠. 반공변성 또 잊어버리셨을 수 있을 텐데, 반공변성은 상위 타입이 인스턴스화가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상위 타입이, 이 클래스는 상위 타입이 인스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여튼 그리고 나서 이 선언 지점 변성 말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 지점 변성, 즉 use site variance라고 해서, 이 사용 지점 변성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메서드에 많이 쓰죠. 그래서 메서드의 매개 변수에서 또는 제네릭 클래스를 생성할 때와 같이 사용 위치에서, 그죠? 사용 위치, 내가 요 부분만 사용하겠다 라고 가변성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크게 따져보면 선언 지점 변성은 이미 선언을 해놓고 가변성을 주고 시작하는 거고, 사용 지점 변성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in, out을 주면서 제한을 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즉 사용 지점 변성은 형식 매개 변수가 있는 자료형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형식 매개 변수를 하위 자료형이나 혹은 상위 자료형 중 어떤 자료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명시를 해줘야죠. 그죠?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선언 지점 변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지점 변성은 내가 원하는 코드에서 그 지점을 지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매번 우리가 형식 매개 변수가 있는 자료형을 사용을 할 때마다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언 지점 변성, 그리고 사용 지점 변성. 통상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선언 지점 변성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 지점 변성은 메서드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그렇게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경향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 뿐이지, 꼭 클래스를 선언할 때 선언 지점 변성은 무조건 사용해라, 메서드를 사용할 때 사용 지점 변성을 사용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자기가 원할 때, 원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을 짤 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선언 지점 변성이나 사용 지점 변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앞서 선언 말고 사용 지정 변성의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 박서해서, 이거는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t만 들어갔어요. 형식 매개 변수만. 이거는 그러면 in, out이 들어가 있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무변성이라는 거죠. 무변성. 그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래서 박서 클래스는 in 혹은 out을 지정하지 않아서 무변성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무변성이라는 것은 클래스 간의 관계가
아무리 상속관계든 아무리 그러니까 상속관계든 구형관계든 간에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변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앞장에서 본 우리가 이제 박서 일부러 좀 바꿨어요. 제가 박서에 캣 위에는 애니멀이 있었죠. 그죠? 애니멀 밑에 캣이 있었고 독이 있었어요. 앞장에서. 그죠? 그래서 박서 캣은 박서 애니멀의 하위 자료형도 아니고 이렇게 제네릭 타입으로 선을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박서 애니멀의 하위 자료형도 아니고 아울러 박서 애니멀도 박서 캣의 하위 자료형, 뭐 상위 자료형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독립적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을 들어오는 주생성자에서 들어오는 아이템이라는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get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 박스입니다. 박서. 예. 위에서 박스에는 뭐예요? 우리가 값을 가지고 올 때는 아웃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제가 지난 장에 아웃은 getter, 그죠? 예, getter와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웃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템을 설정, 즉 값을 주고자 한다면 in으로 세터가 필요하겠죠. 그죠? 아이템을 설정, 셋하기 위해서는 in으로 지정되어야 된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박스에 사용하는 지점에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무변성이지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뭐예요? 함수예요. 그죠? 함수고 제네릭 함수라고 알리고 프린트 obj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박서의 타입이 박서 아웃 애니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웃을 여기다가 우리가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웃은 우리가 박스가 아니라 어떠한 함수나 뭐 클래스들 간에 뭐 아무튼 메서드에서든 간에 아웃은 공변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공변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상하 관계가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가 그대로 제네릭 타입으로 이어지는 관계죠. 그죠? 그런데 이 아웃은 여기서의 아웃은 get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발해서 obj 애니멀이에요. 그죠? 애니멀이고 그리고 박서에 애니멀이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아이템이라는 값을 뭡니까? 이거는 지금 박스의 get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getter가 호출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print obj 하면 여기에 들어왔는 매개 변수의 값이 당연히 클래스겠죠. 애니멀이거나 애니멀의 자식들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소를 출력을 하겠죠. 맞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박스에서 to 스트링을 오버라이딩을 해놨다면 뭐 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코드에서 박스의 자료형이 박스 애니멀이 아닌 아웃의 제약을 여기에서 지금 단순히 박스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네릭을 주는데 아웃이라는 제약을 둔 상태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요소, 그죠? 요소의 특정 자료형에 우리가 in이나 혹은 out을 지정해서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자료형 프로젝션, 타입 프로젝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in이 될 수도 있고, 물론 in이 되면 여기에서는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out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걸었다, 제약 요소를 걸었다. 그래서 특정 요소에다가 특정 자료형에다가 in이나 out을 지정해 제약하는 것을 자료형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박스는 형식 매개 변수 t, 그죠? t를 in 위치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거죠. 내가 아웃을 줬으니까 여기 in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박스에는 아웃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이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아무튼 그리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in, 값을 얻기 위해서는 getter는 out, setter는 in, 뭐 이런 형태로 뭡니까? 이 프로젝션이 자료형 프로젝션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우리가 아마 앞에서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예제를 몇 가지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예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려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 한번 보시죠. 자, 프린 여기에서도 역시 한 메서드죠. 제네릭 메서드. 그리고 나서 박스를 제한을 거는데 여기에다가 아웃을 줬어요. 아웃은 getter를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지금 밑에서 박스 아이템에다가, 그죠? 박스의 아이템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애니멀의 생성자, 애니멀의 인스턴스를 대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쵸. in이 지정이 되어야 되죠. 설정을 하려고 할 때는 in이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가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그쵸? 자료형의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안정성 때문에 in과 out으로 우리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게 설정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사용 지점 변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out에 의한 getter만 허용을 하고 in에 의한 setter는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in과 out에 대한 개념 그거를 우리가 사용 지점 변성을 이용할 때 이렇게 in과 out을 줬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뭡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다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은 좀 수월하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료형 프로젝션이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스타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앞서 언급한 박서에 대해 박서 제네릭에서 우리가 자료형이 박스인데 또 참 죄송합니다. 박서 any하고 물음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너를 허용한다, 너를 허용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받겠다라는 거죠. any가 최상위 클래스니까 any 물음표보다 더 any 물음표가 더 any보다 더 상위 클래스니까 그죠? 되면 모든 자료형을 담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그죠? 의미하는 반면 박스에다가 제네릭 코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아스타리크 이렇게 별표 스타형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떤 자료형이라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놈은 any와 any 물음표와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자료형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그 자료형과 그리고 하위 자료형의 요소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타입 제한하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뭐예요? 하위 자료형 그 자료형과 하위 자료형 해서 얘는 우리가 콜론으로 이제 이렇게 주면 원래 자바에서는 상위 타입을 제한하는 익스텐즈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n과 out을 정하지 않고 스타 별표죠, 그죠? 를 통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스타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스타 프로젝션. in과 out과 별표를 사용하는 형식 매개 변수 두 개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클래스에서 형식 매개 변수를 두 개를 걸었어요. 뭐예요? 형식 매개 변수를 in 자리에 t를 out 자리에 u를 걸고 뭡니까? 매개 변수로 t와 u를 생성자의 값으로 이제 우리가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in out 테스트의 매개 변수에 t 타입이에요. 그죠? 프랍 t 했어요. t는 뭐예요? in이죠. in이에요. in인데 뭐예요? 이
t는 이 t잖아요. 그죠? 이 t예요. 그럼 이거는 뭔데요? t는 in 위치이기 때문에, 그죠? t는 in 위치예요. 그죠? 맞죠? 읽어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out 위치의 사용이 불가하죠. 여기는 in 위치예요. in 위치. t는. 그죠? 근데 그 반대로 prop u는 여기에는 out 위치가 맞죠. 그죠? 그래서 u를 읽어와서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문제가 없죠. 맞나요? 예. 조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곰곰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펑션, 메서드를, 멤버 메서드를 두 개 선언했는데, 펑크1에 뭐예요? U예요. 그죠? U. U를 읽어와서 U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U는 아웃짜리예요. 아웃. 그죠? 아웃짜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죠. 맞죠? 이게 지금 읽어오는 쪽이잖아요. getter. 그런데 여기에다가 U를 이제 getter 자리를 읽어와서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사용을 하든지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U는 out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in 위치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펑크2라는 곳은 당연히 in 위치, 그죠? in 위치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죠. 이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내용이 실제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T는 in이에요. U는 out이에요. 근데 같이 각각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이놈은 T는 지금 현재 T 자리에 in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와서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t는 in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out 위치에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한 거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u는 out 위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게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펑크1도 마찬가지죠. u는 out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in 위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in에 있는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out 값이 들어와 있으니까 에러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튼 요거는요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선언해 놓고 우리가 T타입이다. T는 in이다. 그런데 T가 들어왔다. 읽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in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옆에 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스타 테스트 펑션의 약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V가
in, out, test, in, out, test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스타가 두 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V점에서 펑크2 이놈을 호출했어요. 그죠? 이놈을 호출했는데 뭐예요? 10을 주고 T타입에다가 10을 주고 호출을 하니까 에러가 나죠. 왜냐? 왠지는 조금 이따가 봅시다.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V에 있는 prop u 그죠? 이거는 찍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죠.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데 in으로 정의되어 있는 형식 매개 변수를 in으로 형식 매개 변수 그러면 요게 in 자리잖아요. 그죠? 형식 매개 변수를 스타로 받으면 이거는 in nothing이라고 우리가 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nothing이라는 것은 클래스는 우리가 앞서도 잠시 봤지만 nothing은 아무런 값도 가질 수 없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준다라는 자체가 이게 nothing으로 인자를 처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out으로 정의되어 있는 형식 매개 변수를 아스타리크로 받으면 out any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out 위치예요. 그리고 prop u가 out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는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에서 in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스타 프로젝션에서 in으로 들어오는 것은 nothing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out으로 들어오는 것은 any 물음표로 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문법이에요. 알겠죠? 따라서 스타를 사용할 때는 그 위치에 따라서 메서드 호출을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죠? 맞잖아요.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in이니까 펑크2는 호출이 안 된다는 거죠. nothing으로 처리하니까. 근데 이거는 된다. 왜? out이니까.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int와 string으로 제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in, out 테스트의 값을 각각 in 값은 50, t 값이죠. out 값은 홍길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io 해서 펑크2만 이제 여기서 호출을 했어요. 펑크2 그죠? 펑크2는 프린트 t를 하니까 당연히 100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 테스트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io를 인스턴스를 줄 수가 있죠. 두 개의 값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nothing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50값은 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니까 u 값이 홍길동이 찍히겠죠. 많이 어렵다 그죠? 예.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를 스타로 받으면 형식 매개 변수를 스타로 받을 때 in 자리는 nothing 그리고 out은 any 물음표 형태로 간주를 한다라는 게 바로 뭐다? 스타 프로젝션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은 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좀 했어요. 요까지만 보죠. 자료형 프로젝션을 정리를 하면 out 위치와 in 위치와 위치에 무관한 스타 프로젝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out 프로젝션 요런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공변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는 세터를 통해 값을 설정하는 게 안 되죠. 이거는 게터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in projection은 박스 해서 in ca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반공변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형식 매개 변수를 getter를 통해 값을 읽거나 반환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네요. 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박스 인캣 하면 반공변성이면 getter를 통해서 setter를 통해서 값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읽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이 맞네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박스 인캣 하게 되면 우리가 이는 원래 세터의 성질을 우리가 가지게끔 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얘는 형식 매개 변수는 getter를 통해서 값을 읽어서 반환을 해야 얘가 뭡니까? 세팅을 그러니까 세터의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말을 이렇게 돌려놔 가지고 그렇네요. 맞네요. 자, 그리고 스타 프로젝션에서 박스 스타 이거는 아시다시피 모든 인스턴스는 하위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와 차이점, any하고 이거와의 차이점은 any는 무조건 any 물음표 타입은 무조건 모든 타입을 다 받아낼 수가 있지만 얘는 다 받는 거는 동일한데 어떤 자료형이 결정이 되면 그 구체적인 자료형이 결정이 될 때는 그 자료형이거나 그 자료형의 하위 하위 클래스들만 받는다는 그러한 다른 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in과 out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in이 돼버리면 nothing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고 out으로 들어오면 any 물음표 타입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타 프로젝션이었죠. 여튼간에 자 nothing 클래스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nothing 클래스는 코틀린의 최하위 자료형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최상위의 any와는 정반대죠. 그죠? 예. 그래서 nothing은 보통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값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함수의 반환 자료형이 nothing이라면 그 함수는 절대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모든 클래스의 제일 낮은
클래스 등급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예. 자, 이번 시간에 어려운 내용이 꽤 나왔어요. 그죠? 꽤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 가변성의 선언 방법이야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특히 이 게터와 세터에서의 이 부분하고 또 여기서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스타 프로젝션이니까 nothing으로 인자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호출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다 강의를 다 듣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실습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죠.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